이제 등차, 등비, 수열인데 수열이란 거는 수열 자체의 문제로 특히나 등차,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의 문제보다는 항상 수열이라는 어떤 개념을 포함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AN. 일반항을 구하는 거. 근데 이 AN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n에 대한 함수와도 같거든. 어떤 특정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연속되게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하니? 기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니?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난다 이제. 수열을 뭐지? 그 수열들이 어떻게 차례대로 규칙 그래 미치겠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숫자잖아. 그 이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n에 대한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고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 결국에는 n에 대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은 거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문제를 풀면 조금 하고 기본적으로 일반항 공식이라든가 등차수열 합의 공식 뭐 예를 들면 또 뭐지? 시그마 다음 단어이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이거 모르면 아예 문제 풀 뭐 생각이 없는 거지. 실제로 등차수열, 등비수열 문제는 항상 그 나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3점짜리 문제 예를 들면 뭐 한 7번 내지는 8번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에서 항상 한 문제씩이 등장을 했었던 문제야. 결국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핵심은 뭐냐면은 초항이고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D,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 R 이것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야. 그냥 그걸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뭐 그것에서 D, R을 구하는 거 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등차 수열 학과는 내가 뭐 너희들한테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아직까지 잘 못 외우고 있는 데가 공식이야. 아직도 기억 안 나. 이게 항상 2인지 n인지 아직도 막 괜히 생각하려.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 요 공식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니? 2분의 d의 n 제곱 플러스 어떻게 되지? 내가 알기로 2분의 뭐 n인데 아무튼 뭐 뭔지 모르겠어. 잘 기억 안 나. 이것을 다 외우고 다니잖아. 2a-d구나. 2a-d구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보면은 이 n에 대한 2차 함수야. 2차 함수. n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우리가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등차 수열의 공비와 초항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 풀리는 것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 아니 이걸 몰라도 이거 SN이 주어지면 할 수 있어. 어떻게 주어지니? 어떻게 하니? 처음에 초항 구할 때 자 S2 마이너스 S1 요거 구한 다음에 이거 뭐야 그러면? 이게 A2잖아. 그지? A1은 보통 A1하고 S1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공차와 초항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구하느니 그냥 바로 딱 공식 눈에 보이면은 그대로 풀면은 그게 훨씬 더 쉽다는 거야.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등비수열 훨씬 더 쉽고요. 실제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의 극한 미적분 1단원에서 아마 그 문제는 100% 나올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 등비수열의 극한 이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삼각함수의 극한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도형에서 분명히.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학 나형의 시그니처였거든. 수학 나형이면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였는데 그 단원이 저기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미적분의 그 시그니처였던 삼각함수의 극한과 이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급수 요거 둘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들끼리에서는 재밌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다 외우고 있으면 되고요. 자, 문제 해. 실제로 봅시다. 자, 80페이지, 81페이지 한번 봐봐. 수학 1에서 계속 나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한 7점, 8점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로 계속 출제됐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냥 일반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가끔씩 83페이지에 보면은 6번, 9번 이런 거 하면 볼 때 보면은 로그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망원급수가 나오지는 않는 상태라서 이것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으로 우리 변환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문제를 조금 쉽게 더 풀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페이지. 이거 아까 안 풀어줬니? 이거 이따가 한번 풀어줄게. 내가 정신이 없고 지금 힘들기 힘드네. 자, 85페이지 1번이야. 첫째 항이 모두 2인 두 등차 수열이야. A엔도 B엔도 모두 다 등차 수열이야. 자, A엔도 등차 수열이고 B엔도 등차 수열인데 봐봐. 첫째 항이 모두 2래. 근데 상수 K에 대해 2차 방정식 땡땡의 두 분이 A1, A2다. 그러면은 얘 봐봐. 자, A1 더하기 A2가 8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두 근의 합은 얘니까, 마이너스 얘니까. 그러면은 얘로 인해가지고, A 더하기 D가 8이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야, A가? 이게 4, 아니지. 얘가 2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4. D는 그러면, 여기서 D, 공차 A라는 수열의 A의 수열은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맞지?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A2랑 B2를 더했더니 B4래. B4는 뭐야? 자, 2 더하기 3D, DB라고 한번 해볼게. B고, 얘는 A2는 몇이야? 4니까 6이잖아. 6 더하기 B2니까 2 더하기 DB, 요거 있지. 그래서 DB를 구할 수 있겠네. DB는 뭐니? 3, 3, 9, 3이지. 11, 맞잖아. D, 그러니까 공차, B라는 수열의 공차는 3이잖아. 그치? 여기도 11, 여기도 11 되잖아. 그치? 이거 이렇게 하면 돼. 1차 함수 구하듯이 하면 되는데. 고3이잖아,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럼 끝났지, 뭐, SN, TN. SN은 뭐야? 얘는 공차가 A에는 공차가 1이고 공차가 A에는 A1이 2고 D가 4인 등차 수열이고 B에는 B1이 2고 D가 몇이야?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SN까지 N1까지 하면 뭐야? 2분의 N 4 플러스 N-1의 3 요게 될 것이고 T에는 2분의 N 4 플러스 N-1의 얘가 4구나. 그치? 얘는 3 요런 식이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럼 얘에서 얘 빼주면은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4N 빠지고 3 요거 하나 남네, 그지? 자, 이거는 2분의 N-1이니? 맞지? 그러면은 얘가 4분의 KN 요거를 만족시키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NAS잖아. NAS. 그지? KN. 맞니? 봅시다. TN이라고 할 때 4분의 KN. 그치? 됐지? 맞지? 틀린 거 없지? 지금까지는?
한번 봅시다. 이거 그러면은 2kn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이거 맞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다가 대충 풀었거든? 대충 풀었는데 지금 이런 비슷한 게 안 나오고 있어. 자. KN. KN을 만족시키는 거 한번 봅시다. SN은 2분의 4n 마이너스 플러스 4n n제곱이 n제곱이 여기서 등장을 해야겠구나. 그치? 미안하다. 해보자. n 마이너스 1에 4 요거지? 4n 니도 풀어있다 좀 모르겠어. 4n 플러스 4n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4n 마이너스 플러스 3n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맞지? 했지? 검증을 받아야겠어. 너희들한테. 맞지? 자, 이건 뭐야 그러면? 자, 2분의 4n은 없어질 거고 여기에서 요거 뺀 거잖아. 4n을 3n 뺐으니까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4분의 kn을 만족시킨대. 4분의 kn. 근데 여기서 k가 몇이야? 두 근의 곱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하나는 2고 하나는 6이니까 2, 6, 12네. k가 12네. 그치? 12면은 3n이지? 3n. 아, 그래. 이렇게 나와. k가 왜 나오지? 생각 못하고 있었어. 멍청하게. 그치? n 제곱 마이너스 n 6n이고 넘어가면은 n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7n이 0보다 작기 때문에 n은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그런데 n 보자. 자연수라는 조건 있나? 그치? n 한까지니까 자연수 n이지. n은 그래서 1부터 7까지 해가지고 7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이 k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하는가 나도 공부했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저기 있었어. 됐냐? 맞아요. 맞아요. 일단 3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야. 지금 등차 수열 같은 경우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등차 등비 수열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의 수열이 어떤 것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거나 어떤 것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야. 자, 봐봐. 자, x분의 4라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k제곱 x, 그리고 k제곱분의 1x, 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요 점이 왜 x좌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봐봐. 요 길이 같고 요 길이가 같은 이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일단 얘랑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봅시다. 자, y는 k 제곱분의 x, y는 x분의 4. 얘가 두 개 같다는 거잖아. k 제곱분의 x랑 x분의 4. 뭐 이것이 x는 0일 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근데 어차피 없어. 그러니까 곱해줘도 무방합니다. 곱해주면은 자, x 제곱은 4, x의 4k의 제곱 이렇게 되고 x 좌표는 2k 플러스 마이너스 2k가 돼가지고 k가 뭐 k는 상수 그리고 뭐 k가 봐봐 kx가 내가 보니까 양수네. 양수
상관없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k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k라고 하면 될 것 같지. 그치?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 2k랑 마이너스 2k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얘랑 k제곱 x가 만났을 때 그러면은 x분의 4는 k제곱 x라고 했을 때 자 얘는 x제곱은 k제곱분의 4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k분의 2 따라서 마이너스로 가면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k분의 2고 요 값이 k분의 2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k 플러스 얘랑 마이너스 k분의 2 그리고 k분의 2 그리고 2k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했니? k 값을 k 제곱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여기서 이거 뺀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어차피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의미가 없고 요렇게 한번 빼볼게.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볼게. 그럼 마이너스 k분의 2 빼기 플러스 2k랑 얘에서 얘 뺀 거는 똑같은 거잖아. 똑같잖아. 그지? 얘에서 얘 빼면 이게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야지. k분의 2 플러스 k분의 2가 같다. 그럼 얘는 뭐니? k분의 4고요. 얘는 k제곱이 나오겠네. k분의 마이너스 2k k 자, k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k제곱 이렇게 되니? 그지? 여기 없어지고 여기로 넘어가면은 k제곱은 3 이렇게 나왔거든. 그지? 어차피 여기 k제곱 구하라고 했네. 그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의 문제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어떤 뭐 그래프의 형태라든가 이런 쪽에 해가지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수열의 개념을 적용을 시키는 점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야.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날 때 이 점하고 이거가 기울기가 같으면서 이 포물선을 접하는 이 점 얘는 얘랑 얘도 항상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 있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항상 여기 뭐냐 2분의 AB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보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게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등차 중항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봅시다. 빨리 봅시다. 자, 수열의 합은 딴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 자, 90페이지에 있는 거 봅시다. 90페이지. 페이지에 K 제곱, K 세제곱 이거 있지? 이거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어라. 실제로 수열의 합하면 시그마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얘를 그냥 수열의 합이 아니라 그냥 시그마 자체로 그냥 막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시그마라는 건 뭐냐면은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 그러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걔가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면 어떻게? 그냥 그 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돼. 그런데 그거 말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이거밖에 없고 이거 말고는 뭐 하나? 마지막 얘기 하나 더 있는 거 뭐 있니? 나원급수. 다 없어지는 거 봐. 쭈루룩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분 분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유리화를 하거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로 나오거나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게 바로 92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합이 간단해지는 수열의 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망원급수야. 가장 잘 알려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일반항의 분수인 꼴의 수열의 합도 결국엔 뭐냐면은 망원급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네, 문제를 보시고, 자, 실력 완성해 보고서 1번하고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딱 봐도 좀 더럽게 나와 있어. 더럽게. 이거 하나 봅시다. 좌표 표면 위에 점이 있어. A, K 뭐 몰라. 어떤 건지 몰라. 그런데 어디 있는 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K는 그냥 이런 점이 있대. 이런 점이 있는데 그냥 조건 자체가 XK 요 X의 좌표들의 제곱들을 더했더니 100이 나오고 이 X, Y의 좌표들을 모두 제곱해서 더했더니 50이 나왔더라. 그냥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중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원 X 플러스 Y 위의 점 P에 대해서 PAK 길이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원하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너무 간단하지? 이렇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4니까 2잖아, 2. 이런 원이 있는데, 자, 원점과 AK의 점 무조건 2보다 크대. 그럼 원 바깥에 있는 어떤 점들이겠지. 막 점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야. 몰라, 어디 있는지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한 점을 내가 찍어볼게, 이 점. 자, 이 점하고 이 원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 점 P하고 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은 너무 당연하게도 이 점이 가장 최소점이 될 것이고 이 점이 최대점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봅시다. 가장 최소점의 좌표, 저기 최소점의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 뭐지? 최소값. 그러니까 만약 여기 요 점의 길이, 그지? 길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 얘가 MK가 되는 거고 여기가 라지 MK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요 점은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지? 얘는 뭐야? 여기까지 있을 길이는 뭐야? X K의 제곱 플러스 Y K의 제곱에 루트 씌워놓은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없애면 그만이고 얘가 뭐야? 여기서 플러스 2 하면 뭐야? 플러스 2 하면? 최대값. 이게 MK야. 그지? 아니지? 요거의 제곱이니까 자 요거에다가 더하고 이 더하면 그냥 최대값이 되겠지? 이 루트 있을 필요 없겠지? MK 제곱이 그냥 있어요. 그지? 얘가 MK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루트 X K의 제곱 플러스 Y K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스몰 m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요거는 결국에 뭐야? 제곱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제곱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곱한 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가지고 실제로 더하면은 중간에 요 놈이 없어져. 그치?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얘 제곱하면은 x k의 제곱 플러스 y k의 제곱 플러스 4 한 다음에 플러스 4 루트 x k의 제곱 플러스 y k의 제곱이 되고 얘 제곱하면은 자 x 제곱 k 플러스 y 제곱 k 제곱 k 플러스 4 마이너스 4 루트 똑같은 게 되잖아. 그치?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만 두 배가 되겠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xk 제곱 나왔지? yk 제곱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얘는 그냥 cn 곱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아. 3번 문제. 요게 이제 난이도 상이지. 난이도 상.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땡땡땡땡 있는데 이 정사각형이 어떤 것을 먼저 만족하냐면은 일단 1부터 시작을 할 거야. 1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20까지 이 길이가 1인 사각형, 2인 사각형, 3, 4, 5, 6, 7, 8 가지고 20개인 사각형까지를 넘어서 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사각형까지 갈 텐데 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이 조건을 만족한대. 근데 봅시다. 두 변 이런 거 쭈르륵 볼 거 없고 여기야. 루트 x, y는 루트 x라는 어떤 무리함수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1차 함수를 한 변, 이 같은 점일 때 요 변 얘를 한 변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요 한 변이 물론 1인 경우도 있겠지만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총 20인 경우까지 다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1인 경우에 그 안에 정수인 좌표가 몇 개 있느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둘레의 길이도 정수라면은 이 둘레에 있는 점들도 다 포함을 시키세요. 딱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격자를 한번 그려볼게. 자, 5개까지만 그려볼게. 만약에 내가 좌표가 만약에 1이야. 1.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1인 정사각형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이거밖에 안 되겠지. 만약 좌표가 1이라면은 그 안에 존재하는 정수인 좌표는 한 개밖에 없을 거야, 무조건. 이건 100%야. 그지? 두 번째, 이제 2인 걸 그려볼게. 그 안에는 4개가 존재하겠지. 그지? 만약 3이라면은 하나, 둘, 셋, 몇 가지겠네? 3이라면은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가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 만약에 내 한 변의 길이가 n이라면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정수인 점들의 개수는 n의 제곱개야. 일단 우리 요거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만약에 정수가 되어 있다면은 정수가 되어버려가지고 3인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3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가 된다고. 4의 제곱이 돼버려.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AK 분명히 얘는 뭔가의 제곱으로 나올 것 같아. 분명히. 그러면은 중간에 이 제곱이 하나가 분명히 끼어들겠다 이거야. 하나가 분명히 끼어들 거야. 그랬을 때 자, 일단 3이라고 하면 n제곱은 일단 정해지지. 여기는 9개. 이 n은 이미 세죠. 이걸로 계산하면은. 그런데 마지막 요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것만 지금부터 찾으면 돼. 봅시다. 자, 이 거리가 몇이냐? AN에서 BN을 빼면은 AN 빼기 BN이라는 것은 결국 AN은 뭐야? 얘잖아. 루트 XN이고 빼기 XN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XN 더하기 XN 이게 한 변의 길이 N이야. 그렇지. 한 변의 길이 N. 근데 얘가 정수가 되는 조건, 얘가 N이 정수가 되는 X값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찾아보자고 그거를. 그러면 일단 뭐 이 X 좌표가 1이면은 1 더하기 1 해가지고 2가 되겠지. 얘가 4면은 2 더하기 4가 돼가지고 6이야. 얘가 9면은 3 더하기 9가 돼가지고 12일 것이고 4면은 4 더하기 16이지. 16이면은 16 해가지고 2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2, 6, 12, 20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2, 6, 12, 20 같은 경우에는 어떤 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각형의 바깥도 다 요것을 만족시키는 이런 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 2, 6, 12, 20 n이 2, 6, 12, 20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그냥 x제곱만 해주면 그만이야. 그냥 그거의 제곱만 해주면 끝인데
2, 6, 12, 20 저 같은 경우는 저것만 해줘서는 안 되고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것을 더 더해줘야 된다고. 얼마만큼 더해줘? 요거 하나를 더 더해줘야 돼. 그치?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자 2, 6, 12, 20 요거만 기억하고 있고 자 시그마 1부터 20까지 자 K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뭐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맞니? 이거 맞지? x 제곱이면은 그럼 n에다가 20 넣어주면은 20 곱하기 21 곱하기 와씨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10 3 9 3 7 21 70 곱하기 41 일단 요것은 기본이야. 그런데 자 n 플러스 n이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2인 경우는 요런 경우잖아.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전 몇 개를 넣어야 돼? 5개를 넣어야 돼. 플러스 5개죠. 6개니까 6칸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지. 그러면은 쭉 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7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 그러면 13개 더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2배에다가 하나 더해주면 되겠네. 2배에다가 24에다가 25 더하기 41 이렇게 더해주면은 값이 나올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잖아. 수능에서 이 정도 문제면 난 개인적으로 한 29번 정도 문제 될 것 같아. 29번 문제. 실제로 이 30번 문제는 풀이 과정조차도 솔직히 이 화이트보드 안에 다 쓸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근데 29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좀 쉬운 29번 문제로 나오면은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풀 수 그러니까 생각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오늘의 마지막 자 수학적 귀납법이야. 수학적 귀납법. 자 중요한 거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난 그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주어진 문제들을 어떤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 그거야 결국에는. 근데 귀납법 정의라는 게 그렇잖아. 이 등차 수열이라든가 등비 수열은 수열 중에 굉장히 특별한 수열이야.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수열임에 반해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을. 그럼 규칙을 찾으려면 뭘 해야 돼? 다 넣어보셔야 돼요. 다 넣어보셔야 돼요. 싹 다 넣어보셔야 돼요. 싹 다. 그게 핵심이야. 여기서 딱 한 문제 풀어줄 건데 결국 이것도 싹 다 넣어보라 이 소리야.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딱 등장했다라고 니들이 판단이 되면은 적어도 10개 이상 그냥 해볼 생각해야 돼. 10개 이상의 것들을 계속 찾아볼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자, 요렇게 귀납적 정의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예제 3번에 유제 3번 보게 107번. 내가 사실 이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0%라고 나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어쨌든 가형이든 나형이든 이 빵꾸 문제 하나가 무조건 나와. 빵꾸 문제가 뭐냐면은 요런 거 구해라. 요게 빵꾸 문제라고 그러는데 요 빵꾸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는 나올 텐데 이게 재작년쯤에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항상 요게 나왔었어.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확률과 통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확률과 통계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 문제로 되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굉장히 어려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리고 좀 더 많이 생각하게 해야 돼. 자, 요거는 너희들이 안 풀어봐서 그렇지 실제로 풀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기는 하거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어. 자, 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딱 요거 하나야. 이 어떤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명제 자체가 n이 1일 때 성립하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증명을 해내야 되고, 두 번째 m이 m일 때 성립한다면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하는가? 요것을 증명하면 돼.
그럼 봐봐. 일단 여기 문제 이 증명 이거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러면은 이것이 증명되는지 한번 봅시다. n이 1일 때 좌변 얘가 1이면 몇이야? k가 1에서 1까지잖아. 1에서 1까지 1 곱하기 1 팩토리얼 1이지 그냥. 가는 그래서 1이야. 우변도 봐봐. 얘가 1 더하기 1 팩토리얼은 2잖아. 2에서 1 빼면은 1이지. 1. 자, 성립.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치? 자, 두 번째,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일단 n에다가 m 넣으면 된 거야. 그냥 요거야. 그 다음에, 자, 최종적으로 뭐야? 최종적으로 나온 거 봐봐.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이게 성립합니다. 이 얘기가 된 것은 얘가 성립했을 때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얘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얘를 만들어 더 있잖아.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거랑 똑같이 얘에다 m을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봐봐. 그럼 당연히 다는 그냥 m 플러스 1이겠지. 이건 볼 필요도 없어. 다는 m 플러스 1이야. 지금 근데 일단 한번 처음 보는 걸 테니까 한번 해볼게. 얘가 m인 경우는 k가 1에서부터 m까지 k 곱하기 k 팩토리얼은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일 때 이것이 맞다면은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k 곱하기 k 팩토리얼은 m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은 m 플러스 2 팩토리얼 마이너스 1. 자, 요것이 지금 맞다. 요걸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증명이 된 거야. 그냥 귀납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이것은 그러면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증명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증명법이고 이게 지금 너희들 같은 경우에 이거 언제 배웠니? 수학 원 마지막에서 배운 거잖아. 옛날에는 이게 그러니까 1학년 마지막 단원으로 배웠는데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 아예 안 하고 넘어간 학교도 되게 많아. 그냥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 버려. 시험 문제도 그냥 안 내겠다고 해버리고. 수능에서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귀납법은 잘 안 나오는 추세야. 귀류법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에서는. 여튼 우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조작을 가해가지고 요식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증명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핵심은 여기야. 양변에다가 뭐를 더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까요? 봅시다. 그런데 그냥 거의 지금 봐봐. m 플러스 1 여기 그대로지 지금? 그대로지? 얘는 요거 하나 더 곱해졌어.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건 곱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뭘 더해준 거라고 봐야겠니? m 곱하기 1로 묶은 거야 뭔가를. 어렵지. 이게 헷갈려.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해보지 않으면 그냥 잘 이해가 안 가. 그냥 요거 두 개만 보고 여기서 내가 뭘 더했을 때 요렇게 나올 것인가 요걸 유추해내는 건데 요게 쉽지 않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자 m 플러스 1 더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야. 그걸 더해준 거야. 여기다가 봐봐. 뭘 더해줬느냐 하면은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요걸 더해준 거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 자, 요거를 여기다 더해주면은 플러스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랑 우리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m 플러스 1 플러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네. 오씨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왜 잠깐만. m 플러스 2잖아. 그지? m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m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m 플러스 2의 팩토리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식이 그냥 여기 나에 들어가야 할 식이 결국엔 뭐냐면은 m 플러스 1 의 팩토리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자 이거는 너희들 당장 할 수가 없어. 당장 당연히 못해. 이것은 그냥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이걸 곱해보면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뉘앙스가 등장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것을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별것도.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도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서 다가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그냥 너무 명확하게 나와버려.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사실 여기다 이제 더해주면은 이거 하나가 1로 들어가면서 얘가 n 플러스 1이 되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의 플러스 곱하기 제곱이 되잖아. 하나씩 추가돼가지고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한 거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봅시다.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하고 그럼 p는 1. 나와 다에 알맞은 식을 fm. 나는 fm인데 얘가 나가 뭐니? 얘지?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리고 다가 나는 m 플러스 1이네. 자, g m 이퀄 m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p 1 더하기 자 9에다가 10분의 4는 5 곱하기 5 팩토리얼 5 곱하기 5 4 3 2 1 15 하면은 3 4 12에 6에 61 이렇게 되겠네. 60.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이고 아마 빵꾸 문제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었던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빵꾸 문제로는 거의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확률과 통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결국 다 노가다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2번 한번 볼게요. 실력의 2번 한번 문제 봅시다. 자, 오늘이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자, 1은 5고 A 1은 5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아홉 번째 선, 그치? 근데 그것도 되게 지랄 같은 게 1, 2는 빼놓고 3부터 8이 반복이 돼.
3부터 8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케이스야. 뭐예요? 내가 틀렸냐? 나 몰라. 나 A8 4분의 7 아니에요? 어디? 그러니까 8분의 4분의 7이니? 몰라 저기 잠깐만. 8분의 10분은 나왔지. 정수가 아닌 경우. 나도 이거 막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 8분의 7. 혹은 이제 4분의 7이네요. 연습장에서 뭐 베끼는 거죠. 또 고치거리 했나. 그러면은 그냥 얘는 이제 뭐야? 자, 시그마 1에서부터 50까지 AN이기 때문에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시그마 얘가 A가 3부터 9까지의 AN을 곱하기 8, 6, 8, 48이니까 8번 곱한 거네. 그치? 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얘는 5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2분의 1 11 더하기 8 더하기 8분의 19 더하기 4분의 7 요거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8 해주면 답이 나오고. 이건 내가 안 할 거야. 니들이 알았어요.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얘네 수학 1은 그래도 다 했지. 수능 감잡기 N기출 3점까지 다 했지. 자, 지금부터는 급해. 진짜로 너희들 정신 없을 거야. 특히나 다음 시간까지 너희들 뭐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너네 해보면 이게 좀 미적분하고 확통이 만만치가 않아. 양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끝내놓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야.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이 수능 감잡, 이 수능 특강, 이 올해 거의 수능 특강,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N기출 3점, N기출 4점 짜리는 4점짜리에서 21번, 29번, 30번을 빼고 N기출 4점 수학 1 정도를 다 풀어줘야지 아마 1학기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야. 모의고사 보고 하는데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3년치 수능 특강을 다시 한번 기출 문제들을 해가지고 줄 테니까 그것을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 특히나 지금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시험 보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을 다 메모들을 해가지고 나한테 다 줘야 돼. 이것은 니들이 좀 스스로 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 지금 다 뭐가 틀리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오답노트 이미지 파일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희들이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문제를 다 풀어보고 틀렸었던 문제, 잘 모르겠었던 문제들은 전체를 다 나한테 너희들이 넘버링을 해가지고 주면 돼. 몇 번 어디서 몇 번 틀렸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주면 내가 그 관련해가지고 너희들 학기 시작할 때부터 오답노트를 매일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것을 미리 좀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여기 있는 문제들 지금 내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문제 정도가 되는 것 같아. 150문제 정도. 하루에 6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한 과목이니까. 그리고 N기출 4점도 또 내가 알기로는 몇 문제야? 70문제가 80문제가 그러니? 그렇지 않니?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준비를 해 주셔야지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방학을 조금 힘들게 보내면 학기가 조금 편안해. 왜냐면은 너희들 학교에서 뭐 수능 특강으로 거의 수업할 거야. 그리고 뭐 기출문제집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면은 지금 미리 좀 해두면은 나중에 너희들 학교 가면은 수능 수학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전 과목 다 해야 되잖아. 또 무슨 뭐 고3이라고 봐주냐 수행평가를 그런 것도 없거든. 그런 거 막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이 좀 해결을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고생했다.